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0이 된 박경선 씨입니다. 박경선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는 고요함이 감돌았고, 그 고요함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죠. 박 씨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는 커튼을 걷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꽃밭이 보였습니다. 그 꽃밭은 수년간 그녀의 일상이 되어 주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그걸 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박 씨는 간단한 밥과 국을 끓여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죠.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옆에서 흘러나와야 그녀는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늘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 책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어요.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들은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 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우리도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바쁘네요. 곧 다시 연락할게요. 통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아들 경호 씨의 말은 다정했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아들 경호 씨가 자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경호 씨의 바쁜 삶에서 그녀는 그저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었죠. 박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독감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느낌은 더욱 심해졌어요. 박 씨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작은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고, 최근 들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죠.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한때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어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기곤 했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던 때가 있었지 하고 생각했죠. 세월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박 씨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고, 매일이 고독한 반복의 연속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에게 그나마 남은 유일한 위로였죠.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경호 씨와 딸 현지 씨가 갑작스럽게 방문했어요. 자식들이 함께 온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박 씨는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랑 현지가 상의한 게 있어요. 아들 경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 박 씨는 그들의 말을 기다리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지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이제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시면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어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난 괜찮아. 집이 제일 편해. 그녀는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곳은 자식들이 자라난 곳이었고 그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은 정말 고급스러워요. 시설도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간호사들이 엄마를 항상 곁에서 돌봐줄 거예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불편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딸 현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요양원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요양원은 고급스런 호텔처럼 보였어요. 넓고 깨끗한 방,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 프로그램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박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어요. 저곳이 정말 나를 위한 곳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여전히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 우리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우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딸 현지 씨가 설득하듯 말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난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 집이 제일 편해. 경호 씨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충당할 생각이에요. 그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엄마가 필요하실 때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거예요. 절대 엄마 몰래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전히 무겁고 서글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집은 비록 자신의 삶이 담긴 곳이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박 씨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자식들이 말한 대로 요양원에 가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며칠 후, 박 씨는 자식들과 함께 요양원으로 가는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자식들은 때때로 말을 걸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계속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박 씨는 그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차는 요양원에 도착했고 자식들은 그녀의 짐을 서둘러 정리한 후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희 금방 다시 올게요. 잘 적응하세요. 경호 씨가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엄마 보러 자주 찾아와야 돼. 박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박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생각은 그녀에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요양원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자식들이 말한 것처럼 요양원은 고급스럽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죠. 자식들이 떠나고 나자 방 안에 남겨진 박 씨는 깊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오래된 집에서 혼자 보낸 일상은 분명 단조로웠지만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그러나 시설 좋은 요양원은 그저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감옥 같았어요. 박 씨는 방 안에 놓인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새 것처럼 반짝이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게 놓인 탁자. 창문을 열면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이 낯선 공간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집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창가에 서서 자식들이 떠난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박 씨는 요양원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다른 입주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박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듯한 모습이었죠. 박 씨는 낯선 분위기 속에서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박 씨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서 자신이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박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요양원의 침대는 분명 편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자식들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면서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내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그 질문들이 밤새도록 떠나지 않는 것을 느끼며 뒤척였어요. 며칠 후, 박 씨는 여전히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다른 입주자들과 어울리기에도 자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같은 요양원에 살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죠. 나이는 박 씨와 비슷해 보였고, 인상은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살고 있는 김명수 씨라고 해요. 그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적당한 키에 조금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박 씨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선이에요. 박 씨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처음 오셨죠? 처음엔 많이 낯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명수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박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명수 씨는 다정한 말투로 박 씨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그럼 언제 차라도 같이 한잔해요. 박 씨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던 시간들이 문득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명수 씨와 함께 요양원 내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명수 씨는 박 씨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 요양원에 왔을 때 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적응하려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박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힘들어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처럼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처음엔 나도 여기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박 씨는 명수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조금씩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명수 씨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죠. 그 후로 박 씨는 명수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명수 씨는 늘 박 씨에게 먼저 다가왔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박 씨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명수 씨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불안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느꼈던 상실감을 그에게 털어놓으면서 박 씨는 조금씩 자신을 치유해 나갔어요. 자식들에게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걸 거예요. 명수 씨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박 씨는 명수 씨와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느끼는 서운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명수 씨와의 만남 이후로 박 씨의 요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지만 명수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매일 아침 박 씨는 명수 씨와 함께 요양원의 정원을 산책하며 차를 마셨고, 점심 이후에는 그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종종 동참하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요양원이 더 이상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자신을 맡기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박 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었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쉽게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명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조금씩 그 상처를 극복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새로운 입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요양원의 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먼저 입원실로 보내지고 그들의 방을 새로운 입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 보였어요. 박 씨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도 불편했지만 요양원에 계신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 측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입원실 이송을 권유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 대상에는 박 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요양원 직원이 박 씨의 방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박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박경선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실에서 더 나은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더
안전할 거예요. 직원의 말은 상냥했지만 박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다른 요양원 사람들보다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원실로 보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내가 왜 입원실에 가야 하죠?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한데 굳이 입원실로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입원실에 갈 바에야 그냥 여기서 나갈 거예요. 여기서 마음대로 나가실 순 없어요. 무단 퇴소는 불가능하니 그 점 꼭 명심하세요. 자녀분들께서 납부하기로 한 요양원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직원은 날카로운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도 요양원 측의 설득 같은 협박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입원실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박 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쌓아온 작은 안정감조차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명수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입원실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 경호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요양원 측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입원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도 요양원에서 들었어. 엄마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입원실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나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나를 입원실에 보내려는 거야? 난 아직 건강해. 여기서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녀는 아들마저 자신을 입원실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입원실에서 더 잘 돌봐주니까 그런 거라고. 경호 씨가 말을 이어갔지만 박 씨는 그 말을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난 여기서 계속 지내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퇴소를 할 거야. 입원실에 갇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박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박 씨는 요양원 측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권유처럼 들리던 입원실 입원 이야기가 이제는 명령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 앞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입원실 입원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그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더했어요. 며칠 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명수 씨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명수 씨와 함께하는 산책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요양원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가 박 씨의 방을 찾아왔거든요. 간호사의 표정은 이전과 다르게 심각해 보였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했죠. 박경선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간호사는 박 씨를 침대에 앉힌 뒤 서류 몇 장을 꺼내들었어요. 표정은 차가웠고 그녀의 말투는 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자녀분들이 요양원비를 줄이고 싶어 하세요. 그 순간 박 씨는 본인의 귀를 의심했어요. 자식들이 요양원비를 줄이려고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눈앞에 놓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요양원에서 쫓겨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경선님, 자녀분들이 이번 달부터 요양원비를 줄이고 싶어 하신다고요. 간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더 이상 지내실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방을 비우고 스스로 입원실로 안 가시면 강제로 입원실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 씨는 간호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놔둘 리가 없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식분들이 더 이상 요양원비를 예전처럼 내시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입원실로 옮기셔야 해요. 자식분들도 이미 이 결정에 동의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마치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죠. 이제 정말로 나를 버렸구나.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박 씨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냈을 때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 일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자식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녀에게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요양원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면 입원실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입원실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입원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자신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입원실에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녀는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시절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믿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강제로 입원실에 끌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도 그녀를 포기한 것 같았죠.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입원실에 끌려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절망 속에서 박 씨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자식들에게서조차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완전히 짓눌렀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명수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다급해 보였어요.
경선 씨,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명수 씨가 침착한 듯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죠. 내일이면 그들이 나를 입원실로 데려갈 거예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고 탈출이나 도망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명수 씨는 박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탈출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그들이 당신을 입원실로 보내려고 할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탈출하자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박 씨는 명수 씨를 믿고 싶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자식들도 요양원도 이제는 자신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느꼈죠. 명수 씨는 박 씨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제 고향 바닷가에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경선 씨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있으면 입원실에 강제로 끌려가고 말 거예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박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탈출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자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했죠. 명수 씨는 그녀가 머뭇거리자 다시 말했어요. 경선 씨, 시간이 없어요. 자식들이 당신을 돕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해요. 이대로 입원실에 가면 다시는 우리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찾지 못할 거예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명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해졌고, 요양원은 이제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입원실로 강제로 옮겨지면 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도망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알겠어요. 박 씨는 결국 명수 씨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명수 씨는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곳을 떠나면 누구도 우릴 찾지 못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박 씨는 명수 씨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명수 씨와 함께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요양원은 이제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어요. 박 씨는 침대에 앉아 명수 씨가 말한 계획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탈출이라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입원실로 가는 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명수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결단에 찬 모습이었어요. 준비됐어요? 명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명수 씨는 옷장에서 그녀의 작은 짐을 챙겨 넣은 후 방 밖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였어요. 그는 이미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했고 어느 출입구가 가장 안전한지 알고 있었죠. 이쪽으로 가요. 명수 씨가 박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요양원의 어두운 복도는 고요했지만 박 씨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명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간혹 직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명수 씨는 차분하게 앞장서서 박 씨를 이끌었고 그가 앞서 나갈 때마다 박 씨는 마음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명수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난 절대 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요양원의 뒷문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박 씨의 얼굴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 차가움 속에서 잠시 긴장이 풀리며 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씨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어요. 요양원의 건물이 점점 멀어지자 그녀는 자신이 이곳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에 가득 찼어요. 밤하늘의 별빛이 그들을 비추며 두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어요. 명수 씨는 미리 준비해 둔 차로 그녀를 이끌었어요. 차에 탔을 때 박 씨는 긴장이 풀리면서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요양원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명수 씨는 조용히 운전하며 박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같이 각자의 삶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경선 씨도 다시 경선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지만 명수 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결정이나 요양원의 강요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차는 밤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어요. 박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긴장이 풀리자 몸이 나른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차는 한참을 달려 드디어 명수 씨의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박 씨의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차에서 내린 박 씨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입원실의 강압도 자식들의 통제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낼 곳이에요. 명수 씨가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집은 오래된 작은 한옥이었지만 외관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명수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을 관리해왔고 그 덕분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서도 정겨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박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집을 둘러봤어요. 내부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이 전부였지만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그동안 요양원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박 씨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요. 명수 씨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의 말에 박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입원실의 침대에 누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만큼은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녀는 명수 씨와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살폈어요. 그동안 도시에서 느꼈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생활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박 씨는 명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박 씨의 마음 한편에는 자식들과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박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박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요양원을 떠난 상황이니 자신의 집을 판 돈을 자식들로부터 돌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 경호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경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엄마, 갑자기 그 돈을 왜 찾으세요? 아들 경호가 다소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셔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너희가 처음에 약속했잖아. 집을 판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두겠다고. 지금 내가 그 돈이 필요해서 찾으려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경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을 떠난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돈도 썼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곤 갑자기 돈을 내놔라뇨? 너희가 요양원비도 제대로 내주지 않아서 입원실로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야. 박 씨는 아들 경호 씨의 뻔뻔한 태도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어요. 내가 내 집 팔아번 돈을 찾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건 내 돈이잖아. 경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이미 요양원비로 많이 써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엄마를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어요. 자식들이 처음 했던 약속을 잊고 박 씨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살던 집을 팔아번 돈이라고. 그 돈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간 것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냥은 못 돌려주겠네요. 옥자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자식들이 박 씨에게 했던 약속들은 처음부터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 깨달은 박 씨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박 씨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졌고,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던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통하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명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명수 씨는 박 씨의 손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그 돈은 경선 씨의 당연한 권리예요. 만약 경선 씨에게 그 돈을 주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왔던 걸 깨달은 박 씨는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박 씨는 자식들과의 통화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 돈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삶과 자존심, 그리고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죠. 박 씨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그녀의 인생을 되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뒤 박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자식들이 약속했던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식들이 그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녀는 고소를 통해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 씨는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끝냈어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자식들과의 법적 갈등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죠. 명수 씨와 함께한 시골 생활은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박 씨는 명수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명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경선 씨는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어요. 박 씨는 그 말에 깊은 위로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박 씨는 명수 씨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박경선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선 씨와 김명수 씨의 새로운 시작이 평화롭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욱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댓글로 축복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